네, 시장에 대한 단기 전략 김동엽 파트너의 또 수익 플러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엽 파트너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 현물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고 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주들이 또 오후장에 더 반등폭을 키우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도 확실히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동안 시장이 워낙 힘들었었잖아요. 네. 그 힘든 장에서도 단기 전략 세워주셨던 종목들이 선방을 했단 말이죠. 자, 뭐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SY스틸텍 원전 안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날 더 많이 뽑기도 했었고요. 네. 재건주 안에서도 SY스틸텍이 가장 또 탄력적이었거든요. 잘 찍어드렸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장에서도. 네. 그러면 지금쯤은 이런 종목들 네. 좀 한번 끊고 가나요? 일단은 뭐 원전주는 저는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근데 다만 두산이 뭐 가장 앞서가는 변동성이 제일 큰 종목은 아니에요. 작은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이는 건 맞는데 SMR이라는 장기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의 가장 뭐 혁혁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숫자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관점은 뭐 여전히 유지하는 게 맞고요.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25,000원까지의 보유 대응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재건주는 아무래도 모멘텀입니다. 이게 관련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의 한 종목으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나온 그 미국 대선의 뭐 지지율 결과 보면은 아직도 전국구는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한 2주 있다 뚜껑 열어보면 뭐가 맞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달 말 정도에 지금 제가 지난주에 제시했던 목표가 50원 딱 안 되는 수준까지 많이 급등을 했는데 6,000원 이상 올라가면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SY스틸텍, AS 들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앞으로 이제 뭐 짧은 기간 안에 또 주도할 수 있는 이슈 또 어떤 쪽에서 잡아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지금 요새 뭐 바이오가 주도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비만약, 뭐 인간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는 약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전 넥스트 스테이지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해보니까 치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치매 신약이 마치 위고비가 한 2주 전에 들어와서 막 난리를 치고 관련주들을 급등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레캠비라고 하는 그 또 걸출한 그래도 있는 신약 중에 꽤 괜찮다고 하는 신약이 세계에서 4번째로 우리나라 12월 달 상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치매 관점에서 치매 관련된 어떤 그 섹터의 관점을 지금부터 서서히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관련 화면 잠깐 보시면 이게 뭐 즐거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치매 환자가 내년도쯤 되면 이제 100만 시대가 될 거다라는 통계치가 있고요. 2060년이면 사실 조금 먼 미래지만 300만 시대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돼 있고요. 관련해서 203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치매 환자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40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비만은 나 혼자 관리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치매는 옆에서 가족분들이나 누가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몰되는 것이 훨씬 많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방 또는 진단 그리고 조금 약효를 통해 가지고 늦출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도출된다면 아마 크게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어떤 질환이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특히나 치매는 그 질환 자체가 참 슬퍼요, 뭔가. 슬프고 네. 장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지금 궁극의 치료제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냥 조금 늦춰주는 정도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걸리지 않게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또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치료제에 대한 갈망이 되게 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큐어가 이슈와 함께 맞습니다. 상한가를 찍기도 했는데 비만 다음은 그렇다면 치매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을 꼽아 주셨을까요? 오늘 공교롭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제 조금 빠지는 조정기라 좀더 많아요. 오전에 플러스 나다가 지금 마이너스 나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기회다. 엄청 좋죠. 오. 금리는 어차피 내려가게 돼 있는데 잠깐 까탈 부린다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이것 때문에 내리면 이보다 더 좋은 게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예. 네. 너무 많이 내렸죠. 오전에 플러스 나다가 내리니까 맞아요. 윗꼬리도 달리고 음봉도 달려서 마치 시세가 끝난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번 상승 흐름에서 여러 번 가끔 있었어요. 금리가 내리는 것이 멈출 것 같다 이럴 때마다 바이오 섹터 조정받을 때 같이 좀 조정받았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들 몇 번이나 물리치고 금리의 대세적인 인하 단계가 도도히 흐르는 과정에서 제약바이오의 순간적인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퓨처캠은 그 도나네밥이라고 하는 또 그 치료제 관련해서 진단 시약 같은 것들을 제공했던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치매랑은 별개지만 이 전립선암 관련된 방사성 의약품 쪽에 또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물론 사실 주가 잘 가기도 그렇죠. 했었죠. 이거에 대한 것이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있는 그 하와이에서 미국 핵의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발전된 결과를 발표할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침 살 기회를 주었다. 너무 네. 좋은데요. 네. 오늘 정말 기회를 좋아해 보이시는데요. 네, 네. 그래서 치매 관련한 이슈로 퓨처캠 또 말씀해 주시면 여기도 목표가 있나요? 목표가는 3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네. 원래는 오전에 작성하면서 손절 가격이 24,500원이었는데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근처까지 왔거든요. 24,000원대 정도 초반까지 네. 손절가를 정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32,000원, 그러니까 최고가를 살짝 넘는 가격까지 기대감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약간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북한 관련된 안보 리스크 쪽을 집중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누군가는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가지고 세계 대전의 전초 초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나토라든가 유럽 연합국에서도 이번에 북한이 끼어든다고 하니까 자기네도 파병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서 이게 사실 여러 나라가 전쟁에 뛰어들면 그게 세계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도 있는데 물론 거기까지 비화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네. 바라지만 현재 러시아나 북한의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지탄을 뒤로하고 그냥 계속 하겠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안티드론 관련주들이나 방산 관련주들 도도하게 흐름이 좋은데요. 관련해서 방산주의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끊이질 않는 상황, 중동뿐만 아니라 다시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그리고 우리도 좀 강경한 입장을 밝히다 보니 전일 또 시장을 억누는 요인 중에 또 하나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사실 굵직한 방산주들은 좀 쉬어가고 일부 네. 작은 방산주들은 여전히 좀 들쑥날쑥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가볍고 빠른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은 그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조정이 묵직하게 들어오는 LIG 넥스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LIG 넥스원을 꼽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최근에 전쟁의 분위기는 진짜 육박전이라고 할까 육탄전 이런 게 아니고 대공무기를 많이 발사하는 이란과 이스라엘도 사실 미사일이 계속 몇백 기씩 오가는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대공 관련된 무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중동 정세가 아무래도 암울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라크 같은 경우도 LIG 넥스원의 미사일을 3조 넘게 계약을 했던 이력도 있고요. 최근에 사실 미국도 LIG 넥스원의 비궁이라고 하는 미사일에 대해서 최근 최종 콜 테스트를 통과시켜가지고 내년도에는 미국에다가도 미사일이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 네.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그 초계함에도 LIG원의 그 미사일이 탑재될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LIG 넥스원이 최근에 그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했죠. 그 무인 군견이라고 하는데 그 로봇에다가 그게 지금 안티드론주가 오늘 유행인데요. 그 비전 60으로 알려져 있는 로봇 군견에도 드론을 잡을 수 있는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 탑재해가지고 보급시킬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의 뭐 안티드론주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뭐 19조 이상의 수주 잔고가 있다 보니까요. 3분기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 잔파도 무시하시고 최종적인 목표가까지 정진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가 얼마예요? 저는 일단 30만 원까지 지시를 해드릴게요. 네. 어제 또 최고가 26만 5천 원을 찍었었는데 30만 원을 향해 갈 수 있는 LIG 넥스원은 오늘의 묵직한 조정을 오히려 기회로 보자. 네, 앞서서 퓨처캠과 LIG 넥스원까지 수익 플러스 단기 전략에 따른 핵심 유망주 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주시는 선물이죠. 베스트셀러 매매교육 강의 VOD 다시 보기 서비스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신청하시면 참여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 플러스 와운의 김동엽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